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2026 트레일 블레이저입니다. 이번 신형 트레일 블레이저는 달라진 포인트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규 외장 컬러인 모카치노 베이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액티브 한정판이 출시가 되면서 피스타치오 카키 컬러가 부활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격이 동결이 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RS 트림의 AWD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외장 컬러는 RS 트림 기준으로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컬러가 바로 2026에서 새롭게 태어난 모카치노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팬톤의 올해의 컬러 모카무스를 반영한 컬러이고요. 또한 쉐보레 그룹에서 사용하지 않았었던 아주 새로운 컬러이기 때문에 독창적인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트레일블레이저는 트림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데요. RS 트림 한정으로 글로스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과 함께 트릿한 크롬 그릴바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RS 전용 배지가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디자인 포인트는 동일하긴 하지만 가니쉬의 재질들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실제 카본 아닙니다. 실제 카본이 아니기는 하지만 카본 데코가 들어가면서 고성능 느낌을 조금 가져가고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예쁜 느낌이 들고요. 또한 헤드라이트도 풀 LED로 들어가기 때문에 야간에서의 시인성도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RS에서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트림에 따라서 앞의 모습도 다르지만 이 휠의 디자인도 다른 게 들어가는데요.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을 지향하는 RS 트림의 휠이 가장 예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성능이 아니기는 하지만 안쪽에 캘리퍼가 조금 더 잘 보이는 형태의 디자인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제일 예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명 SUV이긴 하지만 이렇게 휠 아치 쪽에는 무광 플라스틱이 들어가면서 스크래치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RS 트림 한정으로 또 아웃사이드 미러와 함께 이 A필러와 루프가 블랙 컬러로 들어가면서 투톤이 되어서 그런지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후면부로 보게 되면은 트레일블레이저는 2년 전쯤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습니다.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리어램프의 디테일들이 변했고요. 또 약간의 이런 형상들이 변했습니다. 특히 RS 트림은 RS 전용 배지와 함께 이 트레일블레이저 이 로고가 블랙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시승할 차량은 AWD 4륜구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AWD가 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크롬 형태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듀얼 머플러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쉐보레만의 지향점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신기한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차량은 RS의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풀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닫은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고 아래쪽을 발을 하면 전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요거는 옵션이라서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확실히 있으면은 짐이 많았을 때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적재 용량은 동급과 비교했을 때 약간 넓은 편에 속하고요. 또한 좌우 포켓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잘한 수납 용품들을 보관하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보통 SUV 같은 경우는 2열 폴딩이 지원이 됩니다. 트레일블레이저도 마찬가지로 2열 폴딩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레버를 당기고 폴딩을 시켰을 때 다른 차량들과 비교하면은 약간 평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로 차박을 가신다면은 별도의 평탄화 키트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담요 하나 깔고 잘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져요. 아래쪽에도 러기지 보드가 꽤 광활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세차 용품 이런 것들도 보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2026 트레일블레이저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RS 트림이기 때문에 전용 인테리어가 들어가는데요. 젯 블랙 앤 레드 포인트 스티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헤드레스트에 RS 트림에만 들어가는 스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시트는 천연 가죽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착자감도 비교적 준수하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모두 다 블랙으로 들어가면 심심할 수가 있는데요. 군데군데 레드 포인트 스티치와 함께 포인트 컬러들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수납 공간이 별도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레스트를 열면은 이렇게
트레이 안쪽에는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앞쪽에도 조그만 지갑이라든지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컵홀더도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과 함께 센터 쪽에도 곳곳에 레드 포인트 가니쉬가 들어가면서 심심함을 덜어주고 있고요. 또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하이글로시가 아니라 카본은 아니거든요. 근데 카본 같아 보이는 프린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밀도감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는 운전석 쪽인데요. RS 트림 한정으로 D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됩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원형보다 D컷이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가져가고요. 또 자세히 보면은 이 좌우 쪽에는 타공 가죽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또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재와 컬러를 다양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한 이게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노란 색깔 엠블럼이 들어가는데 RS 트림에는 블랙 컬러의 보타이가 들어간다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는 다른 브랜드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은 기본 트림부터 파노라마 커브드는 아니긴 하거든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정확히 말하면은 약간 분리가 되어 있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한 패널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디스플레이는 기본 트림부터 선택 옵션 없이 기본으로 주기 때문에 이게 가장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디스플레이는 11인치가 들어가면서 기능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다만 기본 내비는 탑재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요거는 무선 폰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티맵이라든지 카카오 내비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실 것 같고요. 차량에 기본 탑재되는 기능들은 그냥 이 차량에 대한 것들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기능이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막 엄청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연비 정보라든지 트릭 컴퓨터 이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벤트와 함께 공조 시스템도 물리 버튼으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깔끔하고 사용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RS 트림 기준으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도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온도 조절도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이얼 돌리는 느낌이 자세히 들어보세요. 체결되는 느낌이 고급스럽습니다. 소형급에서 느낄 수 없는 고급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C타입 충전 포트와 함께 USB-C 잭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또 요거는 옵션이긴 하지만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딱 여기다가 놓을 수가 있고요. 나름 여기 메쉬망 같아 보이긴 하지만 플라스틱이긴 하거든요. 이러한 디자인 기믹들도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RS 중에서도 4륜 구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4륜 구동을 넣게 되면은 이쪽에 AWD 버튼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AWD하고 비교하면은 이 스위처블 AWD는 내가 전륜으로도 달릴 수 있고 4륜 구동으로도 달릴 수 있고 운전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스포츠 모드라든지 차선 보조 이런 것들은 이쪽에 물리 버튼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량들은 뭐 칼럼식이라든지 다이얼식, 버튼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물리적인 기어 방식의 차량입니다. RS는 이쪽에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체결되었을 때 느낌은 정말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그리고 로우 기어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서 활용이 좋아 보이고요. 여기 빛 반사가 됐어요. 이게 크롬이라 가지고 빛 반사가 가끔씩 듭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좌측에는 이렇게 매뉴얼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편한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런데요. 일단 얘가 지금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소형급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근데 트레일블레이저는 옵션이긴 하지만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원터치로 커버를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개방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파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2열입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금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아둔 상태이고요. 요랬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 정도가 나옵니다. 뭔가 각진 디자인에 비해서 헤드룸이 엄청나게 여유롭진 않지만 일단 레그룸 자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4인이 탑승을 했을 때에도 나쁘지 않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옵션 상태를 보면은 정말 아쉽게도 트레일블레이저는 2열 에어벤트가
없습니다. 최고 트림을 가더라도 에어벤트를 아예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으로 느껴지고요. 또한 옵션 상태가 열선까지는 있긴 하지만 이 아래쪽에는 이게 또 옵션이거든요.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패키지인가 그걸 넣어야지 충전 포트가 들어갑니다. 충전 포트 정도는 기본적으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그리고 센터 쪽에는 암레스트가 포함된 컵홀더까지 같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에어벤트만 여기서 추가가 되었다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저는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2026 트레일 블레이저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주행 감각은 제가 정말 한 2년 만에 오랜만에 트레일 블레이저를 다시 타봤거든요. 참고로 트레일 블레이저는 2년 전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2번의 연식 변경이 있었습니다. 처음 주행되는 느낌은 요 소형급에서 느낄 수 있는 경쾌한 주행 감각이 트레일 블레이저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현대기아 차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현대기아의 소형 SUV들하고 비교하면은 주행 감각이 조금 더 영하고 스포티하고 좀 젊은 감각이 녹아있다고 할까요? 아무튼 가고속고 막히는 길, 시내 주행에서는 트레일 블레이저가 조금 더 경쾌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야각은 대다수의 B 세그먼트가 그렇긴 하지만 무난합니다. 사각지대도 거의 없는 편에 속하고요. 또한 시트 포지션도 소형 SUV답게 전방 시야가 어느 정도 잘 보이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차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첫 차를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초보 운전 분들이 좀 이 트레일 블레이저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속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달아보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아무튼 윈드 노이즈는 약간 각진 차체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꽤 비교적 잘 막아주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로드 노이즈가 지금 노면 상태 진짜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요런 데를 갔을 때 좀 시끄럽습니다. 다시 비교적 최근에 포장된 도로, 요런 데에서는 또 조용하죠. 현재 저는 RS 트림을 시승하고 있기 때문에 휠이 19인치가 장착이 됩니다. 보통 소형급의 19인치면 조금 크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AWD를 넣었을 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로드 노이즈가 이 정도로 울려 퍼진다는 거는 조용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시끌벅적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로드에 따라 편차가 정말 큽니다. 제가 옆 차선으로 옮겨볼게요. 옆 차선은 최근에 다시 포장되었거든요. 여기서는 엄청 조용하죠. 그러다가 다시 또 노면 안 좋은 상태. 시끄럽죠. 다시 또 포장된 도로. 보통 이제 차량의 정숙도로 평가를 할 때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다양한 노면 조건을 갔을 때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편차가 큰 것인가 요걸 보거든요. 보통 편차가 클수록 실내 방음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이렇게 포트홀 이런 구간을 가니까 어이구 로드 노이즈가 다소 시끌벅적하게 들립니다. 실내 방음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다리 이음새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승차감은 또 의외로 나긋나긋한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보통 쉐보레 하면은 탄탄한 승차감을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트레일 블레이저는 탄탄함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기다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편안하고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탄함에 좀 소프트함이 약간 녹아져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인 도로 노면을 갔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금 19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데일리로 탔을 때나 출퇴근용으로 탔을 때나 무난하게 호불호 없이 편안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전방부에 보시면은 이 인포테인먼트에 타이어 공기압이 나와 있는데, 보통은 공기압이 PSI로 변환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차량도 아닌데 KPA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PSI로 전환을 했을 때 공기압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전륜 좌측은 굉장히 공기압이 낮은 상태이고 또 우측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편차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공기압을 적정으로 맞춘다면은 좀 더 편안하고 밸런스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보면은 총 두 가지가 있거든요. 똑같은 1.35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변속기 타입이 다릅니다. 현재 저는 AWD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AWD 한정으로 하이드로매틱 9단 변속기가 탑재가 됩니다. 만약에 AWD를 추가를 안 하게 된다면은 무단 변속기가 탑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변속의 질감이라든지 연비도 살짝 달라지고요. 또한 주행 질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AWD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동 9단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포츠 모드는 이 AWD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옆에 버튼이 있습니다. 좀 뭔가 운전하면서 사용하기는 살짝 불편한 것 같아요. 뭔가 이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아니면 센터 쪽에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태까지는 일반 노멀 모드로 다녔고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기본적으로 RPM을 높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속도인데 노멀 모드에서는 사실 RPM을 2000 이상으로 잘 안 써주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누름과 동시에 RPM이 쑥 올라갑니다. 자, 그럼 속도를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반응감이 되게 느린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한 5500rpm에서 변속이 되었고요. 오! 또 변속되었습니다. 근데 변속되는 질감이 되게 부드럽다. 방금은 레드존 근처까지 갔어요. 와! 오, 나름! 그러니까 속도를 끌어올려주는 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근데 적정 속도 이상 구간 내에 도달을 하고 그 이상으로 갔을 때에는 또 굉장히 파워풀하게 차가 반응을 해줍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엔진이 1.35거든요. 그러니까 1350cc, 굉장히 용량이 작은 다운사이징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넉넉하고 여유롭지는 않지만 또 고RPM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는 꽤 경쾌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출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트레일블레이저는 156마력에 24.1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토크는 조금 경쾌하긴 하지만 마력은 수치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밟았을 때 첫 스타트 되는 느낌은 되게 여유롭습니다. 그러다가 고속으로 주행을 함과 동시에 이게 속도가 붙고 나서는 오히려 정말 빠르게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쉐보레 차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속에서의 주행 감각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은 뭔가 좀 불안한 차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밟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살포시 속도를 낮추게 되는데 트레일블레이저는 고속에서 초고속력으로 진입을 했을 때가 좀 더 재밌습니다. 좀 더 경쾌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속 주행을 했을 때에도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혹시 이거 엔진음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이게 엔진 음색이 솔직히 말하면은 듣기 좋은 음색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제가 스로틀을 꾹 밟고 고RPM을 사용하면은 좀 듣기 좋은 음색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트레일블레이저에 들어가 있는 이 1.35 엔진은 좀 쥐어 짜내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굉장히 매캐한 음색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 엔진음만 조금 손을 본다면은 감속 마력까지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신호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정차를 했는데요. 트레일블레이저는 이게 미국 태생이라서 그럴 건지 몰라도 만드는 거, 제조는 한국에서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쉐보레, 쉐비 마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옵션으로 안 넣었냐고? 아니에요. 그냥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그래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놓게 되면은 앞으로 전진이 되어버리죠. 최근에 제가 오토홀드가 없는 차량을 시승을 한 게 폭스바겐의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독일 브랜드 볼kswagen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틀라스를 타면서 굉장히 미국 스멜이 난다, 아메리칸 감성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쉐보레 차들은 오토홀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토홀드를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또 스탑앤고 시스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아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 괜찮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신형 트레일블레이저의 이 스티어링 휠 감각도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없습니다. 예, 아쉽게도 없어요. 그래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 정도가 들어가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는 없습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를 켜니까 제가 클러스터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디자인과 컬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요 클러스터 아래쪽에 보시면 깃발 형태가 있거든요. 서킷에서 볼 수 있는 요 깃발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껐을 때에는 없고 키면 다시 있고 요 정도.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 스포츠 모드를 켰냐 안 켰냐 요 정도만 인지할 수 있게끔 알려줍니다. 뭐 디자인이 조금 더 변경이 되던가 컬러가 변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선에 뭐지? 방금 약간 연속 밟았거든요? 아니 분명히 소형급이고 차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조향되는 회전각은 의외로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쉐보레 엠블럼을 달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향점이라든지 성격들이 국산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이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트레일블레이저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AWD 4륜구동 버튼을 눌러볼 거예요. 여태까지는 FWD 전륜구동으로 주행을 했고요. 지금은 AWD 4륜구동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둔 상태이고요. 시속 80km로 코너 돌아보겠습니다. 딱 핸들을 틀었을 때 이 쉐보레 차 특유의 쫀쫀한 핸들링이 트레일블레이저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무래도 키가 큰 SUV다 보니까 코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좀 루프가 쏠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롤링이 없지는 않아요. 살짝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나름 하중 이동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제법 탄탄한 코너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포츠 모드이고요.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근데 또 급조향을 하니까 하중 이동이 살짝 발생이 됩니다. 제가 트레일블레이저가 쉐보레 차치고는 괜찮은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오는 데미지가 이런 펀 드라이빙을 했을 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딱 틀었을 때 핸들을 튼 쪽으로 서스펜션이 좀 과하게 기울어집니다. 물론 동급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탄탄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편차가 크지가 않다는 거죠. 진짜 독인 개긴 정도의 차이랄까요? 정말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크게 체감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딱 틀었을 때 뭔가 좀 더 쫀쫀하게 하중 이동 없이 날렵하게 컨트롤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이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을 한 2번 정도 클릭을 하면 바로 세팅이 되고요. 앞차와의 간격 조절과 또 속도 조절도 1k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와 핸들 보조도 같이 지원이 되는데요. 마침 지금 코너 구간입니다. 코너 구간에서 지금 손을 살짝 뗐는데 나름 차선 중앙으로 유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긴 해요. 근데 완전 중앙이 아닙니다. 약간 좌측으로 쏠렸다가 우측으로 쏠렸다가 이거 봐봐요. 얘가 금 넘기를 좋아합니다. 금을 넘었을 때는 방금처럼 경고음이 띠띠띠 하고 울리거든요. 그리고 바로 반대편으로 핸들 조향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 경고음이 울리기 전에 선을 밟기 전에 알아서 조향이 조금 더 잘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행보조 기능의 레벨은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열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대향차까지는 지원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타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ADAS 면에서의 보강도 좀 더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저는 지금 AWD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트레일블레이저를 시승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 연비는 리터당 11.6km가 나오는데요.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제가 촬영을 하느냐고 좀 에어컨을 켜두고 정차를 해놨더니 연비가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현재 리터당 8.1km가 나왔는데요. 트립2 같은 경우는 지금 1000km 이상 달렸던 데이터거든요. 그랬을 때 연비가 리터당 11.9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로 조건에서 주행을 했을 때 복합 연비 정도가 나옵니다. 다만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AW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합 연비가 막 엄청 높진 않거든요. 요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AWD를 안 넣으시면 됩니다. AWD를 안 넣게 되면 변속기도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거든요. 무단 변속기는 9단에 비해서 효율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합 연비가 리터당 12km 이상이 꾸준히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효율성을 좀 더 초점을 두신다면은 AWD는 안 넣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합산 연비 말고 평균과 최고 그리고 순간 연비도 그래프화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최고 연비가 리터당 그래도 15.5k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 크루즈 컨트롤을 틀고 고속 주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순간 연비는 또 괜찮게 나오네요. 이 정도가 꾸준히 나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2026 트레일블레이저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승차감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RS 트림에 19인치 휠이 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직턱. 오, 나름 소형급 치고는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급 중에서 19인치 휠이면은 약간 좀 큰 휠이 달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노면 상태에서는 꽤 괜찮은 승차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2열 뒤쪽 서스펜션이 Z링크 서스펜션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의 소형급 같은 경우는 토션빔, 좌우 현가정치가 묶여있는 토션빔 방식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트레일블레이저는 여기다가 연골을 하나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션빔이 아니고 여기에 무언가의 연골이 덧대어 있어가지고 멀티링크까지는 아니지만 토션빔과 멀티링크의 그 중간 정도의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둔턱과 같은 방직턱에서의 승차감은 또 의외로 편안합니다. 근데 포트홀 구간이라든지 맨홀 구간, 그러니까 즉 한쪽 바퀴만 안 좋은 노면을 밟았을 때에는 충격이라든지 잔진동들이 살짝 전해지는 편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게 완전한 멀티랭크가 아니고 또 급이 소형급이잖아요. B 세그먼트, 즉 작은 세그먼트에서 느낄 수 있는 자잘한 진동이라든지 노면의 요철이라든지 노면의 피드백들을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주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런 방직턱 구간은 편안한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에서는 노면 피드백이 좀 다이렉트로 울려 퍼지기 때문에 노면 상태가 고른 곳에서는 괜찮지만 약간의 오프로드라든지 험지를 갔을 때에는 호불호가 있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작은 세그먼트 차량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트레일블레이저는 1열의 승차감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동급 소형 SUV들은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넣으려면은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계속 추가가 되는데 트레일블레이저는 가솔린, 물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없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Z링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한 기본 트림을 고르신다면은 오히려 트레일블레이저가 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개방감이 되게 좋거든요.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동급 소형 SUV 중에서는 단연코 1등입니다. 개방감은 진짜 좋아요. 자,
자, 이렇게 2026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에어백은 총 6개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닛을 열었는데 코팅의 방식이라서 살짝 아쉽고요. 또한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이 보닛의 무게감이 살짝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충돌 테스트는 KNCAP에서 구형 기준으로 90.8점 1등급을 받았고요. IITS에서는 2025 굿 등급을 받았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그래서 2026 트레일블레이저 어떻냐? 쉐보레차 특유의 쫀쫀한 핸들링과 함께 안정적인 주행 감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외장 컬러 선택권이 다양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졌고요. 가격 동결이 되었다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시승한 차량 기준으로 차량 가액이 3,800만 원대입니다. 이 정도 가격은 준준형은 물론이고 중형대까지 넘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한 선택지가 싫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소형 SUV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